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공형조 지음 레몬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는 왜 항상 돈이 모자란 걸까? 무엇이 나를 부자로 만들지 못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부자에게서 배운 돈을 부르는 투자와 삶의 철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하루는 시작부터 다르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바꿔 놓을 돈 공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는 돈을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자들만이 아는 부자들의 습관이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듯 실행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실행하지 않습니다. 갖은 핑계만 댈 뿐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부자는 소수이고 가난한 사람이 다수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실행일지라도 그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선뜻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작은 실행이 쌓여 큰 실행을 이룹니다. 그것이 부에 관한 것이라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실행력을 배워야 합니다. 부자들은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시간은 오로지 지금뿐입니다. 우리는 돈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부자는 돈과 사랑에 빠져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난한 사람에 머물고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더욱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신세를 한탄하며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갖지 못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돈과 거리가 먼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돈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심플하게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고 풍요를 누리며 주위에 베풀며 삽니다. 돈이 주는 행복 속에 삽니다. 부자들이 진짜 부자인 이유는 바로 이런 돈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결국 지속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힘은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고요. 남들은 이루기 힘든 일이라며 콧방귀를 뀌지만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바로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남의 말에 휘둘립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의 말에 귀가 팔랑거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쫓으면 내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조차 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성공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하겠다 결심했다면 1년 동안만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말입니다. 굳은 결심, 강력한 의지 이런 건 다 버리고 정말로 단순하게 반복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지속하는 힘이 실행력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절대 바꾸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해놓은 원칙이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원칙이 있더라도 갈팡질팡 흔들리는 것이라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원칙은 자기 확신이자 자기 신념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제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의 원칙을 지지하고 따라주면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원칙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때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비난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정말로 내가 지키는 원칙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에게도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시기를 잘 이겨냅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고 헤쳐 나갑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방해하는 소음을 뚫고 나갑니다. 이때 자신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원칙을 고수하려 합니다. 시간을 끔찍히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부자들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인식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자신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남의 시간도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모아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듯이 버리는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아야 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별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을 하느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게 보내는 것, 이제 이런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모아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그냥 멍 때리며 머리를 비워도 좋습니다. 낯선 장소로 훌쩍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돈이 됩니다. 나를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 온갖 복잡한 일을 정리하는 시간, 업무와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은 돈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끼며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저축 통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별 의미 없는 술자리를 피했다면
2시간을 저축하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였다면 그것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 저축한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의 집 베란다는 언제나 깔끔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도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합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짓는 판단도 빠릅니다. 업무 진행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미루고 일을 미루는 습관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하기 힘이 듭니다. 미루고 있는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과 조바심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마무리를 해놓아야 더 여유롭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핵심을 파악하는데 탁월합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일을 먼저 했고 부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일은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을 파악해서 거기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에 대해 잘 압니다.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고 활용함으로써 부를 축적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을 잘 알고 활용합니다. 곧 돈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하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프로들입니다. 그러니 돈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에릭 바커지움, 조성수 공김, 갤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을 만드는 비결은 순수하게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요. 착하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아는 것이며 주위 상황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무엇이 진짜로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탐구하고 있는 책인데요. 일이건 사생활이건 원하는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와 행동은 무엇일지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낙관적 태도만으로 결과는 분명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스스로에게 난 이 일에 맞지 않아 혹은 이런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 리가 없지라고 속삭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까짓것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나 조금 더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속삭입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 네 가지 말 중 하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선택하고 생각의 기본값으로 삼고 자주 써먹는 말은 이 넷 중 하나입니다. 어렵긴 해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끈기와 지구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비관주의가 그릿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비관주의는 한 번만 더 해보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포기하고 집에나 가라며 유혹적인 귓속말을 던집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는 순간 실제로 아무것도 잘 되지 않기에 가끔은 망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력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세상사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의미가 있어,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와 같은 의미 부여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뇌는 뜬금없는 결과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일까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세상사에 대한 스토리,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에 깃드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명을 믿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삶의 의미, 즉 스토리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스토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살다 보면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일에서든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어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일을 밥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병원 청소부는 일에서 기쁜 충족감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환자의 병세호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병원을 쓸고 닦는 일에서도 의미를 얻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는데요. 그릴에서 중요한 것이 스토리라면 포기의 핵심은 한계입니다. 한계를 밀쳐내고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한계를 아는 것이 포기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에너지를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도 같은 관점을 받아들이는데요. 포기를 그리스의 정반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적 포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열정을 다 바칠 만한 어떤 하나를 찾아냈다면 그 외의 부차적인 일들을 포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매진할 시간과 여유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전략적 포기가 답입니다. 그리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을 포기한다면 중요한 다른 무언가를 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자기 대화와 낙관주의는 포기하지 말라고 기운을 북돋아 주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목표 달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꿈을 꾼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것이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실이라는 매서운 칼바람과 넘고 넘어도 또 나오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꾼 다음에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꿈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장애물을 넘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요. 해결책은 실행 의도이고 평범한 말로는 계획입니다. 계획 세우기에서 마법의 두 단어는 만약과 그렇다면인데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만약 X 사건이 생기면 해결 방법은 Y야 라는 그런 생각만 미리 해두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함으로써 그 상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행복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부작용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심리적 안정과 관련이 깊은데요. 행복감과 낙관주의, 개인의 적극성, 유대감을 늘려주고 불안감과 우울감, 신경직적 완벽주의나 과거를 곱씹는 행동을 줄여줍니다. 자신감은 망상이나 우연에 기대지만 둘 다 좋은 결과는 이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최고라고 느끼려면 현실을 외면하든가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내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순간이 오면 자신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의 연민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자신을 계속 입증해야 한다는 욕구에 시달리지 않으며 자격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수동적이 되는 것은 자기 연민이 부족할 때인데요. 자신감이 한껏 높은 상태에서는 마음속으로 그려낸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 피드백은 무시하게 마련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보여도
그 문제에 극복하려는 도전 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연민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이끕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압감은 줄어듭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실패의 두려움도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연민은 그릿을 늘리고 꿈을 대며 늦장 피우는 태도를 줄여줍니다. 게다가 나 자신을 너그럽게 보는 것이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나를 지켜 세우는 자기 스토리를 거듭해서 만들지 않아도 되고 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매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쪽으로는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 하지만요, 다른 쪽으로는 솔직한 평가도 듣고 싶어 합니다. 안타깝게도 두 가지를 매번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감을 높이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반면에 자기 연민은 어느 한쪽이 모자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재능을 만들고 재능과 시간의 결합은 성공을 만듭니다. 하지만 재능과 효율성이 똑같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이기는데요. 시간은 남들만큼 잘하느냐 아니면 특출나게 잘하느냐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시간만 오래 들인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노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일일지라도 무의미하게 임한다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야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을 가늠할 수 있으며 동기부여 역시 지능, 능력, 연봉보다 성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수천, 수만 시간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성공은 더더욱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성공도 하고 싶고요. 친구나 가족과 단절되어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울증이나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싫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얻으려면 가끔은 휴식과 재미도 필요합니다. 재미는 인간관계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들과 유대감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머가 신뢰 형성에 크게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격이 없이 우스갯소리를 나눌 수 있는 상대에게는 신뢰가 더 쌓입니다. 또한 창의성은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쉴 때 생겨납니다. 성공에 대해서 나만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도 이만하면 성공했지라고 말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내 성공을 판단하는 태도는 위험한데요. 남들 수준에서 내 노력과 투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말합니다.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알아서 균형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요. 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